자, 그래서 탑 10 테크놀로지를 이제 여기 관련해서 이제 쭉 한번 보면은, 물론, 이제 가장 윗단이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술 관리에 대한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인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에자일하고 프로그레시브하고 리미트리스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BI, 여러분들 에자일 많이 떠드는데, 에자일이 뭐냐 하면은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양한 마켓의 요구에 맞춰서 빨리 변화를 할 수 있게끔 뭔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빨리 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죠. 받쳐주는. 뭐 예를 들면 뭐 파이낸셜 클로징이 뭐 월말에 뭐 9월 8월 31일 날 끝나는데 결과가 무슨 뭐 9월 중순에 나온다든가 이래 가지고는 못하는 거죠. 그날 끝나면 그날 해야 되고 그날 모든 부분들이 대시보드 형태로 나와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런 형태.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각종 툴, 각종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에자일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자, 그런 것들이 빨리 되면은,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모든 서비스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소비자가, 엔드유저 소비자가 쉽게 사용하고 쉽게 확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기술이 지금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정말 뭐 어떤 뭐 제한 없이, 무제한, 이런 형태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비즈니스로는 이제 복잡한 비즈니스의 그 형태를 다 커버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가 지금은 다 다양하죠. 옛날처럼 뭐 볼포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제품 내놓고 쓰십시오. 지금 그거 필요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태는 소비자 개개인이 원하는 서비스가 하나하나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바꾸는 게 이벤트 뒤집은 아키텍처. 제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 각 그 사일로 형태의 조직이 있어요. 예를 들면 R&D에서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 파트에서 기획을 하고 마케팅 팀에서 그 다음에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부서에서 판매를 하고 이게 사이클이 도는 거죠. 이 사이클이 넘어가는 그 단계가 보면 항상 끊어지게 돼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끊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벤트를 포인팅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형태. 끊임없이 이제 빨리빨리 가져야 되고 또 그거를 또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과거에 이제 SOA라는 것도 있어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런 형태보다는 서비스를 리파지터리에 집어넣고 필요할 때 빼서 쓰고 그 다음에 버리고 프로세스가 필요 없는 거죠. 뭐 이런 형태들을 이제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많이 흘러가고 있다. 자, 다 말씀 못 드리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데이터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거냐,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고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빅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잘 연관을 시켜서 업무별로 연관을 시켜서 쓸 거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엠파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커스터머들의 이제 요구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셜 컴퓨팅 쪽이라는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임팩트에 상당히 높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다가 그 커스터머들이 원하는 부분을 빨리빨리 팔로우 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 비즈니스 기술에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걸 팔로우 하기 위해서 뭐 크라우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뭐 SaaS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그 기술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이제 또 크라우드가 요새 이제 한참 붐을 일고 있어서 크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라우드는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한 4개에서 이제 그 프라이빗, 뭐 퍼블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호스티드 크라우드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크라우드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크라우드 시장에는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떠들었습니다만 한국이 아시아에서 크라우드가 한국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레벨에 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마 그 크라우드 여기 비즈니스 쪽에 관련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국이 크라우드 오래전부터 떠들었습니다. 크라우드 하겠다고. 그래서 외국에서 뭐 예를 들면 저희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크라우드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실제 크라우드 임플리멘테이션 레벨을 봤더니 아시아 지역에서 끝에서 세 번째예요. 끝에서 세 번째. 그 끝에서 세 번째라는 게 뭐냐면은 중국하고 타일랜드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여러분 타일랜드 지금 후진국으로 생각하시는데 한국의 크라우드에 그 레벨에 가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 타일랜드가 한국보다 앞설 수도 있어. 조만간 그 베트남이 한국보다 앞설 수 있는 거죠. 마켓이. 자, 그러면은 제 1위는 어디냐? 호주입니다. 호주가 제일 물론 이제 성분이니까 빠르지 못해서 호주가 2위예요. 한국이 크게 떠오르는데도 지금 끝에서 오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나 타일랜드랑 같은 레벨.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크라우드에 대해서 많이 이제 뒤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마켓이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이거를 빨리빨리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내가 갖다 써야 되는데 서비스가 크라우드가 돼 있을 수도 있고 플랫폼도 크라우드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같이 벤처 하시는 분들은 내가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크라우드로다가 빌려다가 쓸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빨리빨리 마켓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한국이 상당히 이제 뒤치고 있다. 그래서 마켓 거꾸로 얘기하면 마켓 오퍼튜니티는 상당히 높고 그래서 서베이를 보면은 앞으로 2, 3년 안에 크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제일 높아요. 48% 정도 상당히 높고 불행히도 여기에 해당되는 퍼블릭 크라우드는 이미 실행한 것 중에 퍼블릭 크라우드는 8%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현재. 사실 진정한 크라우드가 퍼블릭 크라우드인데 프라이빗 크라우드는 내가 회사 내에서 갖다 놓고 쓰는 이런 형태. 물론 이제 정부도 여기 일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안기부에서 크라우드 하지 말아라 해서 금융기관이라든가 정부기관이라든가 하지 말라 해서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 데이터가 회사의 내 데이터, 국방부에 있는 내 데이터, 금융기관에 있는 내 데이터가 외부에 나가 있다 이거죠.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도 그게 한 몫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퍼블릭 크라우드로 빨리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이런 형태를 하고 이제 호스티드 크라우드는 자 그럼 정부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외부에다 못 두겠다, KT에다 갖다 둔다고 어디다 갖다 둔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거 호스티드 크라우드입니다. 데이터는 우리 회사에다 두고 모든 서버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외부를 쓰자. 그러면 좀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퍼블릭 호스티드 크라우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크라우드는 인프라에서부터 해가지고 정보까지 있는데 이 단계까지 넘어가기에는 아직은 저희는 이제 인프라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인프라에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빌려쓰는 요새 많이 되는 내 데이터를 저기다 갖다 놓고 요새 선전 많이 하죠. 이런 정도가 이제 인프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웨어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하게 이제 그 서비스 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아직 많이 안 씁니다. 이거 문화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스를 이제 하시려고 하겠지만은 문화적으로 아직 한국이 상당히 따라가기 힘듭니다. 글로벌 컴퍼니 이미 다 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사스를 쓰고 있습니다. CRM을. 다른 회사 것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씁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은 절대 그거 못 줍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내가 CRM 시스템을 외부에 크라우드로 쓰겠다? 절대 안 합니다. 못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컨트롤하기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컴퍼니들은 큰 회사들도 이미 이 애플리케이션 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컴퍼니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크라우드에 의지를 하고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쪽까지 가기에는 조금 좀 이제 여기는 이제 좀 힘들어요. 이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그야말로 현업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쉽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하게 되면은 내 회사에 있는 조직, 내 IT 조직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어지는 형태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내 포지션이 없어지고 회사의 프로세스도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고 외부에다 맡겨야 돼, 맡겨서 하는 기존에 하던 프로세스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흘러가야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스 쪽까지는 많이 빨리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켓 자체를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스가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지금 인프라, 하드웨어 이쪽은 보면 이제 큰 형태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실제 서비스 시장,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이제 종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하드웨어 OS를 만든다고 그거는 매니팩처링 대형 기업에다 맡기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SaaS는 얼마든지 개발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업무를 1000명이 예를 들면 국내에서 개발을 했다고 해서 그걸 올렸다. 그랬을 경우에 한 명이 누군가는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도 대박 치는 거죠. 뭐 이런 형태의 그 상당히 노력이 많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아이디어만 좋다면은 SaaS는 상당한 마켓 오퍼튜니티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이제 스테이지입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프라 한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IaaS입니다. 현재 인프라스트럭처, 향후 인프라스트럭처 비교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본 겁니다. 컨피규레이션 관리가 이미지 베이스인데 모델 베이스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픽스되어 있고 향후는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냐에 따라 그 모델 베이스는 항상 바뀌어갈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프레스빌리티가 기존의 표준에 너무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고객의 커스터마이징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뭐 플렉시블하게 간다든가, 그 다음에 리소스 사용도 상당히 스태틱한데 이건 다이나믹. 뭐 서비스가 많으면 많이 가고 서비스가 없을 때는 줄어들고 이런 형태. 여러분들 예를 들면 크라우드 쓸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미 인프라를 이렇게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그렇다고 고객이 주고 레벨리가 들어도 인프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리소스 줄 수는 없죠. 근데 크라우드 쓰는 분들은 인프라 고객 들면 그 크라우드 페이하는 거니까 페이하는 자체가 들어주고 이런 형태로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예를 들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마찬가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도 지금 기존은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 커스터머가 원하는 형태로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SOA인데,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빨리 누군가 만들어서 갖다 집어넣고 얼른 쓰고 빨리 버릴 수 있는, 내가 개발 안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가지고, 이 SOA는 뭐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이 진행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자, 이런 형태 프라이싱 모델도 마찬가지, 뭐 이런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그 크라우드 때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형태가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죠. 이미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크라우드 서비스.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에서 크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갖다가 쓰는 거 지금 많이 있죠. 근데 뭐 인프라 쪽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 뭐 데이터를 뭐 예를 들면 구글 닥스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놓고, 국내에도 보면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에서 크라우드 서비스 해주고 있죠. 뭐 그런 데이터는 쓰지만 이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여러분들의 모바일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링크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바일 디바이스와 모바일 디바이스 간에 서로 애플리케이션을 과거 같으면 이제 그리드 형태죠. 그리드 형태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모바일 툴을 가지고는 회사 업무에 어느 정도 활용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서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현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반 이상이 내 회사 업무에 지금 쓰고 있다. 어떤 형태든 뭐 적게 쓰건 뭐 일주일 동안에 내 회사 업무에다 쓰는 내용을 보면 뭐 24%를 쓰든 20%를 쓰든 뭐 아주 많이 쓰든 이런 형태로 봤을 때 62% 이상이 어떤 형태든 모바일을 가지고 내 회사 업무에 쓰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폰을 가지고 쓰는 경우도 이제 한 54% 되고, 그 나머지 이제 그럼 모바일 폰을 갖고 뭘 하느냐, 뭐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액세스하고 인터넷에 액세스하고 업무에 쓰기 위해서 한 47%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로다가 쓰는 것들이 한 25%, 이런 식으로 회사 업무에 이미 스마트폰, 그러니까 우리 국내인지 모바일 폰은 거의 없어졌지만 스마트폰을 갖고 쓰는 게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장에서 보시다시피 실제 개개인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업에서 계시는 CEO분들이나 기업에 계시는 뭐 CFO분들이나 CIO분들이 왜 이런 걸 쓰느냐, 뭐 회사 기밀이 새나간다 뭐 하는 거는 이미 옛날 얘기입니다.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해야지. 이미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소비자도 사용자, 기업 엠플로이도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 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가지 스마트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아까 모바일 폰들 이렇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디바이스를 보면은, 자, 이제 그 회사에서 봤을 때 50% 이상의 회사들이 이미 멀티 플랫폼 스트래티지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 국내 같은 소비자 같으면 예를 들면 엔스크린. 디바이스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또 다양한 디바이스에다가 컨텐츠를 띄워두려면은
관리하려고 그러면 형태를 가져가야 돼. 그래서 멀티 플랫폼보다 50% 이상 회사들이 이 플랫폼 스트래티지 가지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각 회사들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형태를 이미 다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시큐리티가 가장 문제예요. 자, 금융기관에서 은행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은행 랩탑 회사에 쓰다가 집에 가서 못 쓰죠. 파일 다 다운로드 바로 그 자리에서 지워져 버리죠. 물론 이제 인트라넷에서 다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형태의 시큐리티는 지금 다양하게 많이 나왔어요. 시큐리티 무서워서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그 시큐리티 전문 컴퍼니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이제 그런 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큐리티 하시는 분들은 시큐리티 전문 앞 전장에서 봐서는 그 사스 있죠, 사스 시큐리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몇 년 전에 시큐리티 시스템 죽어가지고 일주일을 거의 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은행에 보안팀이 있습니다. 보안팀이 해봐야 몇 명 되겠습니까? 7, 8명 많아요. 7, 8명. 그 7, 8명이 시큐리티 관리, 시큐리티 정책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시큐리티 회사 설립한다 그러면 시큐리티만 전문한 회사 2, 300명이서 전문가들이 앉아서 그런 것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죠. 이제 시큐리티 서비스로, 시큐리티 서비스 이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바이스를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개개인들이 업무를 사용하는데 내가 몇 개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냐. 어떤 분들은 랩탑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모바일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는 약간 이게 조금 전 2010년도 자료인데, 그때 한 그 105 밀리언이죠. 1억 한 500만 정도가 이제 있었는데 지금 금년에 봤더니 한 1억 한 1억 5천만 정도가 디바이스를 여러 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자, 2개 이상 쓰는 사람이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3개, 4개, 5, 6, 7, 8개 쓰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인구 비율이에요. 7,900만 명, 5,700만 명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다. 그럼 어떤 디바이스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이제 근래 와서는 스마트 TV도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존에 있는 데스크탑이라든가 랩탑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요거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자, 이렇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묶어서 이제 다양하게 써야 되는 플랫폼도 제공하고 회사 정책도 제공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스마트 TV에서 여러분 회사 업무를 할 수 있게 회사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컨텐츠만 이렇게 실어주고 있죠. 국내 같은 엔스크린이라는 걸 가지고 컨텐츠만 여기 다 보게끔 하는데 회사 업무도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을 묶어서 서비스가 예를 들면 네스터 같은 미국의 네스터 같은 회사가 이제 이걸 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정에 허브를 둔다든가 이런 형태지만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데이터량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다양한 디바이스로 흘러가는 거죠. 자, 보이스, 모바일 폰을 봤을 때 과거에는 보이스 전용만 썼던 거죠. 그러니까 2010년서부터 봐가지고 2012년 Q4까지 퍼스트 쿼터까지 봤을 때 과거에는 이렇게 보이스가 위주였어요. 보이스가 음성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2010년서부터 와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양은 페타바이트니까 엄청 큰 데이터 이렇게 늘어난 거죠. 지금 이제 LTE다 하는 이거 자 이런 형태의 이제 늘어난다. 그러니까 통신사들은 이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나중에 이제 또 관련해서 통신 부분에 이제 셀이 이제 3가지 셀로 형태로 바뀌는 거죠. 기존의 셀 가지고는 이거 커버를 못하니까 각각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로컬 셀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런 형태로 좀 뭔가 마켓도 좀 바뀌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키텍처 디자인 쪽인데 이거 참고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베일리비티, 퍼포먼스, 스케일빌리티 보통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쓰는 데 있어서 어베일리비티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업무를 그때 항상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매뉴얼 오퍼레이팅 기존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 클라우드인 경우는
그거를 이미 돼 있는데 업체에 가서 갖다가 쓰는 형태,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 이걸 개발해야 되겠다. 시간이 소요될 거고, 이미 준비가 돼 있다. 레디메이드로. 크라우드는 준비되어 있는 걸 내가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야. 어느 쪽이 이제 빠르냐. 이제 비교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퍼포먼스는 이제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오버로드가 걸렸다 그러면 시스템을 늘리고 해야 되겠지만은, 크라우드인 경우는 오버로드와 관계, 내가 많은 내용을 쓰고 싶다. 그러면 돈을 더 주면 되는 거죠. 페이퍼 유스니까 쓴 만큼. 마찬가지로 스케일러빌리티, 업무가 갑자기 늘어났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형태는 시스템을 늘리든지 뭐 퍼포먼스를 늘리든지 해야 되지만, 크라우드 경우는 그 있는 걸 추가로 내가 갖다 사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답션이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게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내가 같은 형태로 자료입니다. 시간상. 자, 요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이제 참고로 해놓은 겁니다. 과거 같으면은 여기 보면 무슨 네트워크, 미들웨어, 그 다음에 위에 뭐 채널 해가지고 연결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플랫폼이 조금 다르죠? 여기 보시면은 버추얼 서비스입니다. 이게 크라우드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른 데 걸 빌려 쓰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서비스 분리되어 있고, 컴퓨팅 서비스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갖다 쓰는 애플리케이션 분리되어 있어. 이거 어디서 제공하느냐? 내가 하나하나 그때그때 개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레디메이드 되어 있는 걸 내가 필요할 때 갖다 붙여서 쓰는 아키텍처가 다른. 요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인터넷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걸 이제 미들웨어 형태로 이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바뀌어 가고 있죠. 자, 이제 이건 기술에 대한 겁니다. 그 2012년부터 해가지고 2014년까지 기술에 대한 그 변화를 봤을 때, 새로운 기술을 내가 도입하고 이 기술이 비즈니스에 얼마만큼 비즈니스 밸류를 갖다 주고, 그 비즈니스 밸류를 갖다 주는 만큼의 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장단점이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빨간 걸로 올라갈수록, 파란 건 안정이고 빨간 걸로 올라갈수록 이제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클수록, 원이 클수록 비즈니스 회사 레비뉴 공헌을 많이 하는 그런 그 쪽으로 이제 본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거를 이제 쭉 설명을 해놨죠. 연도별로 2012년도, 2014년, 2014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걸 이제 차트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쪽에 보면은 2013년도에 보면은 다이나믹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든가 비즈니스 룰 이벤트로 관리라든가 넥스트젠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린 EDW 이런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뭐냐면은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툴, 소프트웨어, 프로세서, 메소돌로지 이걸 이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테크놀로지는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기술을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테크놀로지는 이제 조금 좀 이제 기술이죠. 아까 그거를 비즈니스를 받쳐주기 위한 각종 기술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술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2012년도에 봤을 때 예를 들면은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미 각사들이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저희가 지금 리코멘드를 하기로 CMMO라고 보통 하죠. 칩 오피스 모바일 매니저 해서 CMMO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전략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아직 국내에는 그 가지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CIO가 그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다가 이제 테크놀로지가 바뀌면 조직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형태의 그 비즈니스 존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는 이제 코어 비즈니스 존, 그 다음에 해서 이제 엠파워드 비즈니스 존. 코어는 그야말로 기술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는 기술 형태. 그 다음에 저 위 엠파워드는 뭐냐면은 소비자들한테 빨리 뭔가 대처하기 위한 방법. 그 조직을 가져가야 되고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져, 가격은 다르죠. 다양해졌으니까 그거에 맞출 수 있는 형태로 조직도, 내부 조직도 바뀌어야 되고, 내부에 있는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내부 프로세스도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게 바뀐다. 예를 들면 마케팅 매니저다. 과거 같으면 자동차에서 마케팅 매니저는
마케팅을 해서 내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마케팅 프로그램 만들어서 뿌리면 됐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이트 나가가지고 고객이 어떤 걸 불편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마케팅 매니저가 가서 고객들 항상 만나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마케팅 매니저의 롤도 바뀌고 프로세스도 바뀌고 마케팅 매니저의 스킬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크게 바뀝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엠파워드 비즈니스 존인데 이런 형태로 이제 크게 바뀐다 하는 부분을 이제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이제 이 부분이 이노베이션이 빨리 되는 거고 이쪽은 이노베이션이 적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앞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제가 시간상 하나만 이제 예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다. 코어 비즈니스에서는 시큐리티에 대한 건 IT에서 네트워크이든 시스템 시큐리티 관리를 하겠죠. 그죠? 합니다. 중간 레벨에서 봤을 때는 그냥 IT가 시큐리티를 만들었다. 업체에서, 현업에서 그럼 시큐리티 리뷰를 해주지만은 이쪽 엠파워드 쪽에 가면은 그 시큐리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비즈니스 부서에 있는 사람이 시큐리티를 내가 그냥 쓰는 거예요. 이미 제공되어 있는 시큐리티 쓰고 그런 형태 크게 자꾸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시간 관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혹시 마케팅에 대한 제가 좀 조금씩 다뤘습니다만 마케팅에 관련되신 분들도 있을까봐 앞으로 마케팅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모바일 형태에서 이제 봤습니다. 기업에서 봤을 때 제일 좌측의 마케팅 버젯이 보면은 회사 전체 레비뉴의 4% 정도가 이제 오늘날의 이제 그 마케팅 버젯입니다. 그런 IT는 마찬가지로 한 60%는 회사 전체가 아니고 전체 ICT 버젯이거든. 그런데 마케팅 버젯 중에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버젯이 디지털 마케팅으로 할당된 버젯이 15%밖에 안 됩니다. 현재 15%. 자,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 우선 현재 마케팅을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케팅은 예를 들면 뭐 프린트, 다이렉트 메일, 그 다음에 뭐 스폰스, 그 다음에 뭐 TV 광고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디지털 마케팅에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이메일 마케팅, 온라인 어드버타이징 뭐 이런 뭐 소셜 미디어, 모바일 마케팅 이런 거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마케팅이 앞으로 이제 크게 벌어질 거다. 그 중에 자 이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누가 서포트 해줍니까? IT 기술이 서포트 해줘야 되겠죠?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서포트 해줘야 그 IT 예산이 얼마나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약 금액으로 보면 115빌리언 약 한 115조, 120조 정도의 마케팅 퍼센트가 되고 그 다음에 IT가 한 77조, 80조 정도의 금액이 이제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에 들어가는 토탈이 약 한 뭐 200조가 넘는 이런 형태의 이제 마케팅 형태가 바뀌어간다는 거죠. 자, 그걸 좀 앞으로 이제 향후 그럼 현재가 그런데 앞으로 5년 후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마케팅 하는 부분, 제일 이제 프린트, 다이렉트 메일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그대로 뭐나 아니면은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시는 분들, 마케팅에 오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폰서를 한다든가 뭐 여기 많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신문사나 기업 마케팅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그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이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 5년 후가 되면은 애뉴얼 컴파운드 그로스 레이트가 30%예요. 5년 동안 컴파운드 그로스 레이트가 30% 엄청난 거죠. 그래서 5년 후에 봤을 때 약 한 427빌리언 500조가 넘는 레비뉴 마켓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들이 IT죠. 플랫폼들이 보면은 10% 정도 늘어나는데 124빌리언 정도. 그래서 토탈 디지털 마케팅에 들어가는 마켓 오프티니티가 약 한 550조. 그럼 우리말로 하면 600조 정도가 됩니다. 글로벌. 자, 마케팅도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형태로 보면.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것도 이제 이렇게 보고 여기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서베이를 해보니까 자 스폰서십을 한다, 뭐 트레이드 쇼를 한다, 무슨 뭐 미디어에 가서 뭐 광고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더니 지금 현재는 얼마면 투자 하겠냐 한 54%, 43% 뭐 전체를 100%를 놓고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줄어드는 문제. 향후를 봤을 때 향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컴퍼니 웹사이트, 디지털 미디어,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확장을 하겠다. 이게 마켓 자체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보면은 상당히 그 소비자 형태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마켓이 많이 바뀐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은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모바일 월드 이런 형태에서 가는 겁니다. 제가 그 한 5년 전에 그 무슨 연초에 무슨 그 발표할 때가 있어서 갔는데 그때 제가 발표한 내용이 있었어요. 앞으로 3년 후에 일렉트로닉 월드에서 생활하는 게 피지컬 월드에서 생활하는 거에 10배를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오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뭐 피지컬 월드 사람 만나고 뭐 커뮤니티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그런 생활 패턴보다도 그야말로 노트북을 쓰든 웹을 쓰든 스마트폰을 쓰든 이런 일렉트로닉 월드에서 생활하는 게 10배가 늘어났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서 가장 크게 이제 변화를 가져왔어요. 자, 이런 형태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바뀌는 게 이 모바일 월드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흘러간다 하는 것들 마켓 오퍼튜니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비즈니스 하시는데 참고를 좀 하시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장에서 하신 내용들요. 경제 여건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이나 이런 이제 개발도상 국가로 이제 많이 흘러가니까 그쪽에 맞춰서 상당히 오퍼튜니티가 많다. 그 다음에 현재 비즈니스는 그 회사 드리븐보다는 커스터머 드리븐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서비스가 바뀌어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 데이터가 이제 많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해서 회사 인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서비스 창출할 거냐. 결국 새로운 고객을 지켜나가는 형태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기술로 크라우드가 상당히 지금 이제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이 크라우드는 국내에서는 빨리 기업들이나 여러분들이 컬처가 체인지 되지 않는 한은 아답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직적으로 빨리 바꿔야 돼 우리가 이게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이 향후 이렇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 환경에 따라서 여기에도 이제 대처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비즈니스를 하시겠다 그러면 이런 마켓 오퍼튜니티를 보고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리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뭐 다양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보니까 좀 말씀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